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시장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유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지난주 후반에 4분기 국채 발행 일정이 나왔는데 테이퍼링 시기가 좀 앞당겨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지금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국채 발행 일정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것이 테이퍼링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점 아마도 이번 국채 발행 일정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제가 계절적으로 항상 증가했었다. 4분기는 증가하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외로 이번에 증가하는 것이 전달 대비는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대비는 각 월마다 줄어들었고 다만 발행량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만기되는 물량보다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위축되는 물량이 축소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발행 규모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발행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정상적인 규모로 환원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전 분기 대비 각 월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3분기 같은 경우는 7, 8, 9월인데 그거하고 비교되면 10, 11, 12 이 각 7월과 10월 비교하고 8월하고 11월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그 월마다 전 분기의 각 첫째 달, 둘째 달, 세 번째 달이 각각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테이퍼링과 연결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시장은 이제는 미국 재무부가 테이퍼링을 대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제 옐런 장관이 파월 의장 역할을 대신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겠죠. 이 테이퍼링은 페드가 결정할 테니까요. 그래서 재무부 쪽에서는 보조를 맞추는 정도,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테이퍼링을 해서 페드의 시장 개입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충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페드가 개입할 물량만큼을 재무부가 미리 좀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분기 대비 감소한 물량 다 합치면 어느 정도 되냐면은요. 11월, 12월에 월 한 180억 달러 수준, 각 월에 180억 달러 수준이 좀 줄어든 것인데 지금 개입하고 있는 물량을 생각해 보시면은 월 1,200억 달러 수준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은 페드가 테이퍼링을 어떤 내용으로 진행시킬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시기는 11월부터 예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용은 현재 월 1,200억 달러 수준에서 한 180억 달러 정도를 줄여들여서 1,000억 달러를 일단 축소하는 그런 결정이 11월부터 시행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최근에 보면은 페드 인사들도 점차 테이퍼링 쪽을 넘어서 금리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번에 단순히 국채 발행 계획만을 보고 추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실제 발행 물량이 변동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할 수는 없는 논리입니다. 그냥 중요하게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고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시장과 소통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분기에 만기 돌아오는 물량보다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 부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죠. 그래서 부담은 조금 줄어드는 게 사실이고 만기보다 줄어드는 그런 물량들은 아니지만 전분기 대비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하고 소통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좀 더 그림을 보면서 자세히 보시면은 보시는 분들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제가 분기별로 이렇게 증가 추이를 뽑아봤습니다. 그래프를 만들어봤습니다. 이 빨간색 그래프를 이렇게 쭉쭉쭉쭉 보시면은 계속 좀 증가하는 추세가 작년에 갑자기 확 증가해서 가장 큰 키가 작년 4분기입니다. 1조 2,160억 달러가 발행이 됐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좀 작아졌죠. 한 반토막이 난 겁니다. 한마디로 7,030억 달러입니다. 이번에 확정된 물량이요.
그 발행 규모 특징을 살펴보면은 2분기 키 큰 애보다 키 큰 것보다 절반 규모로 좀 축소가 됐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특징은 제일 큰 키 이후 보시면은 계속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죠. 근데 2분기엔 감소돼도 너무 감소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거 계절적 요인입니다. 각 2분기는 그 해에 가장 적은 물량입니다. 왼쪽 쭉 가보시면은 제일 말도 안 되게 작아 보이는 것이 다 각 연도의 2분기입니다. 그래서 저게 좀 비정상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 지금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월별 추이도 한번 제가 살펴보면은 이번에는 핑크색으로 이제 막대를 그렸는데 보시면은 중기물 국채 발행 규모 이제 월별 증가 추이가 제가 파란색 박스권으로 표시한 게 있고 붉은색 박스권으로 표시한 게 두 개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푸른색 박스권으로 표시한 것이 테이퍼링 이후에 그 작년 연말이고 지금 붉은색 박스권이 갑자기 더 커진 거 아니냐? 그러면은 저게 최대 발행량은 푸른색 박스권이 아니라 올 2분기가 저렇게 더 늘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은 2분기에서 막대기가 큰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그래프는 중기물 국채 발행 규모거든요. 그래서 단기물을 줄이고 중장기물을 많이 발행하는 그런 듀레이션을 길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저게 많아 보이는데 전체적인 단기물, 중기물 다 합치면은 2분기는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죠. 단기물 물량이 다 중기물로 몰려와서 저렇게 좀 키가 커 보이는 것이고 가장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건 맨 오른쪽의 붉은색 박스권이 저 푸른색 박스권보다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이 테이퍼링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11월부터 테이퍼링 시작 가능성이 이제부터 시장 쪽하고 소통이 시작이 된 것이고 미국 재무부가 그러한 수치로 보여준 것을 페드가 최근에 자료를 조금씩 흘리면서 또 코멘트도 하면서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놀랄 일이 아니라 소통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오히려 미국 시장 쪽은 안정적으로 갈 확률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드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때도 미리 선제 조치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뽑아내고 배포를 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테이퍼링 쪽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이쪽에서 규모가 좀 줄어든다라고 하지만 금리가 연동되고 있는 채권들, 그러니까 FRN이나 또 팁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물량을 증가시키고 있다라는 점을 보면은 미국 재무부가 강세를 보이는 채권 쪽은 계속 발행 물량을 늘리고 있다. 이 점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국 재무부가 재테크까지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듀레이션을 늘리는 그것과 더불어서 종목별로 또 증감을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은 미국 재무부나 페드가 흔들릴 가능성은 전혀 없고 이것은 시장에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뭐 계속해서 연준은 시장이 나타내는 지표들을 열심히 힌트를 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도 올 연말쯤에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충분히 이제 힌트들을 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테이퍼링 이제 곧 시작될 예정인데 국채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고 또 반대로 금리는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하게 되면 국채 금리는 상승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어떤 원인으로 작동을 하는 건지 좀 궁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이제 테이퍼링을 하니까 금리가 상승하는 거 그런 모습이 지금 진행되면서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또 하나는 공급량이 좀 감소되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는가 채권 가격이 또 조금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채권 가격의 하락이 달러 유동성의 감소하고 더불어서 지금 유동성 흐름이 좀 안 좋아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8월 들어서 흐름이 미국 자산시장에서도 약간씩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뭐 흔들린다 이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동방 강세를 보이던 모습 속에서
글로벌 유동성이 유지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글로벌 유동성은 좀 악화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것을 8월 미국 자산 가격 추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 자산 가격 추이를 주가지수 제 3대 지수 있죠. 다우하고 S&P하고 나스닥하고 그다음에 달러, 그다음에 채권 지수 이렇게 해서 뽑아봤는데 8월 들어서 지금 그동안의 모습하고 달라지는 모습이 빨간 박스권으로 제가 표시를 한 것입니다. 다른 주가 지수 같은 경우야 지금 점진적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위에 세 개의 그래프는 계속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예전에는 같이 움직이던 달러와 채권이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게 항상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동방강세일 때는 미국 시장이 베스트지만 보통의 경우 저렇게 반대로 가는 게 정상적이다. 그리고 저 반대로 가는 상황 속에서 달러가 강세가 되고 국채가 좀 약세로 돌아서게 된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유동성이 전체적으로 축소되는 그런 분위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강세가 국채 가격 하락에 반대되는 모습으로 계속 반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이 아니라 저런 모습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실제로 유동성이 악화가 되는 그런 흐름이고 국채 입찰 시기에 전에도 표를 이제 채권 가격 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4월부터 7월까지 나타났었던 그 반전된 흐름이 어떤 것이었냐면 입찰 시기마다 오히려 국채 가격이 상승을 보였었던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그것이 지금 이번 주부터 국채 발행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국채 가격이 지금 빠지고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은 지금 4월부터 7월까지 나타났었던 흐름에서 8월은 여러모로 반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7월보다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은 글로벌 유동성이 좀 악화되는 흐름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저 수치로 저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머징 마켓은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더 악화될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를 지금 기대하기 힘든 모습이고 오히려 더 유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국채 입찰 일정 감안한다면은 지금 10일, 그러니까 어제부터 내일 12일까지가 좀 물량이 큰 참년물, 10년물, 30년물이 대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8일부터 20일까지가 20년물, 그다음에 30년물 팁스, 그다음에 24일부터 26일까지가 2년물, 5년물, 7년물 이렇게 좀 약간 짧은 그런 일정으로 좀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달러 유동성이 흡수되는 요인들이 지금 계속 대기 중이라는 것이죠. 이번 주부터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도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달러 유동성의 좀 부족 현상은 이번 달에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반전 포인트는 글쎄요. 잭슨 홀 미팅 지나면서 어떤 식으로 반전이 될 수 있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그때에 대해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뉴스에 반락하는 모습으로 이어지면 그나마 다행이 아닐까. 중장기적으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달러 약세를 기대하기는 좀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유동성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신인도나 펀더멘탈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원달러 강세까지 원달러 강세를 좀 안 좋게 보거나 그래서 위기, 급락 가능성 이렇게까지 해석을 할 필요는 없는데 정체되어 있는 시장이 좀 계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캔들 카운팅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증권사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몇 주째 지금 이어지고 있는지 이거 카운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한번 해보시면 놀라울 것입니다. 1월 둘째 주 이후에 계속 옆으로 기면서 지금 이번 주가 31주째 조정을 보이고 있고 4월 이후에는 3,100에서 3,300포인트 사이에서 18주 동안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급락 가능성은 없고 악재가 녹아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개선돼서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면은 달러 유동성 자체가 지금 변화 모멘텀이 중기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된다면 지금 당장 기대할 것은 없다. 다만 조금 더 기대를 해보려고 한다면 잭슨 홀 미팅 이후에 뭔가 좀 달라질 수 있는가 그것을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유동성이 약화되면서 지금처럼 이 강달러 기조가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가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 큰 변동성은 아니지만 당분간은 좀 이어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또 외국인들의 지금 수급이 좀 좋지 않은 모습 국내 시장에서 앞으로도 쭉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빠른 전환은 힘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빠른 변동은 힘들고 8월은 좀 보수적으로 잘 버텨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관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아까 전제 조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관론보다는 조정이 길어지고 글로벌 유동성은 좀 악화된 흐름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이머징 마켓 투자 메릿이 살아나고 우리나라가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으로 좀 박스권을 탈피할 수 있는 것은 언제 어떤 조건일까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미국 국채 가격하고 이머징 마켓 채권 지수 동향을 뽑아봤습니다. 작년 11월부터 1월까지의 상승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만이 상승을 이끈 게 아닙니다. 저 붉은색 박스권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같이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강한 장세가 나타났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근저에는 푸른색 저 선으로 나타나고 있는 달러가 하향하고 있는 모습, 중기적으로 하향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붉은색 원화가 강세를 보였었던 그 시기입니다. 저 조건이 맞아야지만 외국인이 들어온다라는 것이고 저 지금 푸른색 선이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 국채 가격인데 저 국채 가격이 조정을 지금 맨 끝에 보면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다시 저게 올라가면서 달러 유동성이 반락이 되면서 이 푸른색 선이 또 반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푸른색 선하고 붉은색 선의 저 스프레드, 저 차이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붉은색 박스권 이후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은 일단 푸른색 선이 옆으로 기면서 같이 붉은색 선하고 이 스프레드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달러가 갑자기 약세로 돌아선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이머징 마켓 자산이 추세적 강세를 보이긴 힘들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저 스프레드가 좀 축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미국 국채 가격이 좀 하향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머징 마켓 채권 지수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야지만 되는 것인데 지금은 동반을 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변동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개선 흐름을 기다릴 좀 희망하기는 좀 힘들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러 유동성하고 채권 가격이 변동될 수 있는 그 모멘텀은 8월 말에 잭슨홀이 가장 큰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떠한 변화 모멘텀, 그러니까 반전보다는 뉴스 때문에 좀 완화되는 흐름 정도가 나타나줘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좀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여기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빠져나와야 되느냐 그것보다는 미국 자산 쪽은 강세를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참 아쉬운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미국 자산 비중을 조금 더 늘려주는 미국 자산 위주의 투자는 조금 더 제고하고 코스피 쪽은 기간 조정에 좀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8월 후반부까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